2019년 7월 6일 FBI는 뉴욕 맨해튼 71번가의 한 저택을 급습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은 수백 장의 사진, 미성년 소녀들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묘한 그림이 발견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파란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림.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억만장자, 대통령들의 친구, 사교계의 중심 인물. 하지만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성범죄 네트워크를 운영한 인물. 오늘은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 괴물이 되기까지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1953년 1월 20일 뉴욕 브루클린. 모든 것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브루클린 남단 시게이트라는 작은 동네에서 제프리 에드워드 앱스타인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공원국 정원사였고 어머니는 학교 보조원이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앱스타인은 수학에서 두드러진 재능을 보입니다. 두 학년을 월반했고 16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물리학 명문 쿠퍼 유니온 컬리지에 입학한 뒤 뉴욕대 대학원 과정까지 진학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학업을 중단합니다. 학위도 없이 설명도 없이. 당시 그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수들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믿고 있었다. 앱스타인에게 필요한 것은 박사 학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1974년 이상하게도 학위도 없는 21살의 앱스타인은 뉴욕 최고 명문 사립학교 달튼스쿨의 교사가 됩니다. 당시 교장이었던 도널드 바는 파격적인 인사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시했죠. 그런데 여기 섬뜩한 우연이 있습니다. 도널드 바는 SF 작가이기도 했는데 그가 쓴 소설의 내용이 외계인이 인간을 납치해 성노예로 만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널드 바와 앱스타인의 개인적 인연은 확실치 않지만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앱스타인을 교실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교실에서의 앱스타인은 일반적인 교사와 달랐습니다. 수학 공식보다는 돈의 흐름을 이야기했고 교과서보다는 인간관계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사이의 경계를 자주 넘나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그를 쿨한 선생님이라 불렀지만 일부는 지나치게 친밀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훗날 제기된 증언들에 따르면 앱스타인은 이 시기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이 교실은 그가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시험하던 공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976년 앱스타인은 학교에서 부적절한 행실로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달튼 스쿨 학부모 중 한 명이 그를 눈여겨봅니다.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베어스턴스의 CEO 에이스 그린버그였습니다. 해고된 교사를 금융계 거물이 왜 주목했을까요? 앱스타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숫자를 통해 사람의 욕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앱스타인은 베어스턴스에 입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니어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빠르게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부유한 고객들의 세금 전략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세금 회피는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였고 앱스타인은 수학적 재능으로 합법적인 절세 구조를 설계해냅니다. 부유한 고객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앱스타인은 에이스 그린버그의 딸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인간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입사 후 정확히 4년 만에 앱스타인은 리미티드 파트너가 됩니다. 금융계에서 보통 10년 이상 걸리는 자리를 단 4년 만에 오른 것입니다. 하지만 1981년 앱스타인은 갑자기 회사를 떠납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사퇴. 그러나 이후 재정거래와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됩니다. 확정된 판결은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조용히 월스트리트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앱스타인은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도 버림받지 않겠다고. 1986년
앱스타인은 비행기 안에서 한 남자를 만납니다. 보험업계 고위 임원 로버트 마이스터였습니다. 두 사람은 금융과 투자에 대해 대화를 나눕니다. 마이스터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자신의 친구에게 앱스타인을 소개합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레슬리 웩스너. 빅토리아 시크릿과 베스 앤 바디웍스 등을 소유한 억만장자였습니다. 웩스너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고 가까운 조력자도 없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앱스타인은 그에게 조언합니다. 지금은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마십시오.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주식시장이 폭락합니다. 앱스타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웩스너는 앱스타인의 통찰력에 완전히 매료됩니다. 그의 앱스타인은 웩스너의 재무 고문이 됩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복잡하게 얽힌 웩스너의 재정 구조를 정리해냅니다. 신뢰는 절대적인 수준으로 굳어집니다. 1991년 7월 금융 역사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 벌어집니다. 웩스너는 앱스타인에게 자신의 재산과 법적 권한 전반을 위임하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직원 고용, 수표 서명, 부동산 매매, 대출 실행, 모든 권한이 앱스타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문서 하나로 앱스타인은 사실상 실질적인 억만장자가 됩니다. 뉴욕의 초대형 저택, 전용기, 사교계의 모든 문, 모든 것이 그에게 열립니다. 앱스타인은 웩스너의 배경을 이용해 모델 스카우트라 사칭하며 젊은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브루클린의 정원사 아들에서 권력의 중심에 선 남자로 제프리 앱스타인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마의 기계를 함께 돌릴 단 한 명의 파트너. 영국 사교계 출신, 언론 재벌의 딸, 기슬레인 맥스웰. 그들의 만남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